안녕하세요. 자, 교재 대손세액공제 교재 115페이지부터 가볼게요. 그래서 국가가 있죠, 국가. 그리고 공급자가 있고 공급받는 자가 있어요. 원래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외상으로 팔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어요. 소비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 공급하고 나서 소비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외상으로 사고 나서 뭐 했더라도 돈을 주지 않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원래 부가세는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낀 국가가 조금 미안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공급하는 자는 부가세를 냈고 국가는 이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줬죠. 환급을 시켰단 말이에요. 부가가치세라는 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적용되니까 매 단계마다 부가세를 걷어들였고 그 과정에서 부득불 공급받는 자는 혜택을 받고 공급하는 자는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함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목적으로 대손세액 공제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는요. 공급가액이 있잖아요. 그 공급가액의 합이 과세표준이잖아요. 과세표준은 조정하지 않아요. 과세표준은 얘는 조정하지 않고 오로지 매출세액만 조정하는 거예요. 매출세액에 가산하든지 차감하든지 하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공급받는 자는요. 매입세액에서 조정을 해요. 그래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조정하더라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자, 우선 세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공급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 대손이 나겠죠. 대손 확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변제할 수도 있겠죠. 공급하는 자는 매출세액에서요.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면 돼요. 빼면 되고요. 나중에 그걸 다시 변제 받을 수 있잖아요.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 이거를 회수라고 부를 거고요. 공급 받은 자 입장에서는 변제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수하고 나면요. 매출세액에 다시 가산하면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급 받은 자에게. 너 이거 먹었네? 네가 매입세 공제 받은 것은 다시 토해내라. 라고 하니까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변제한다면 매입세액처럼 취급해주면 되겠죠. 매입세액에 가산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공급하는 자는 이 대손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실무상. 그래서 실제 대손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이 요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예요. 대손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못 받게 되었는지 그런 서류 제출이 중요한 요건이다.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를 해주겠죠? 대손세액 공제 준다는 얘기는 돈을 국가가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얘가 대손됐다라고 공제를 신청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받아와야 되겠죠? 근데 서로 연락하면서 받고 하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 세금계산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해 주는 거예요. 사실 국가는 하나지만 공급하는 자의 세무서장, 공급받는 자의 세무서장이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세한 사항은 일단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의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적용 요건을 보겠습니다. 대손 요건. 일단은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사유가 있어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대손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요 요건 이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대손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예요. 소멸시효 완성. 아니면 부도 발생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다.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요건이 요 근래에 나온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회생 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 전환하는 경우 대손 금액은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요건 중에 하나가 원래 법인세법에서는요, 출자 전환할 때 대손이 아니라 손실 처리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출자 전환이 있어요. 자, 채권자 입장이요. 채무자 입장도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채무자 입장을 먼저 쓰면, 자신의 채무가 주식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차변에 차입금 등 채무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0이 없어지고 대변에 신주를 발행하겠죠. 자본금이 오르겠죠. 자본금. 주발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액면이 50이다. 시가가 60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게 시가인 거죠. 그리고 세법상 나머지 40은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 면제액이 되는 거죠. 대신에 회생 계획 인가 등에 따른 출자 전환이라면 이 채무 면제액을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과세 이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채권자. 채권자가 돈을 못 받은 게 되잖아요. 그렇죠? 채권자 입장에서 한번 대응시켜서 보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받는 거죠. 차변에 주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변에 자신의 채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채권이 동일하게 100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문제는 주식의 가액이 얼마냐라는 거죠. 주식의 가액. 자, 주식의 가액은 출자 전환의 경우 원칙이 뭐야? 시가야, 시가. 원칙이 시가인데 예외가 있는 거죠. 그 예외가 뭐야? 회생 계획 인가 등에 따른 경우예요. 그래서 회생 등에 따른 경우. 이때는 북밸류, 장부가액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부가액이라고 하면 100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요 예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생 계획인가.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대손도 아니고 그냥 교환인 거예요. 실제로. 현물 출자한 거랑 똑같은 거고. 대신에 이거 시가는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면 법인세법은 이 시가를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언제? 주식을 처분하면. 법인세법에서는 주식을 처분하면 손실 인식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세법은 대손 요건은 아니더라도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은 대손 요건이 돼야 된단 말이야. 옛날 규정에 따르면. 그 대손 요건에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그런 게 1도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법을 특별히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부가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 준 거예요.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실제 시험에서 금액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자, 채권 금액이 11만 원이에요. 11만 원이라는 건 공급가액 10만 원과 부가세 만 원을 합쳤겠죠. 그리고 나서 받는 주식의
시가가 5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5만 원. 그럼 대손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11만 원은 부가세 포함인 거죠.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둘의 차이 6만 원 있잖아요. 요게 10%가 아니라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없어진 거는 6만 원이 없어지는 거고,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110분의 10으로 정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2차 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거의 대손세액 공제 나오면 부가세에서 2차는 세무에게는 이거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다. 자, 대손 요건. 그래서 회생 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 전환하는 경우도 요건이 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세 번째 요건입니다. 지금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건데, 공급 일로부터 근래 개정에 대해서 10년입니다. 10년. 10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해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2011년 1월 5일 날 공급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10년이 되는 날이면 2021년 1월 4일이 될 거예요. 10년이 되는 날이면 요 안에 대손이 확정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10년이 되는 날은 이거잖아요. 근데 꼭 그 날짜까지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2021년 1기가 속하는 확정 신고 기한 있잖아요. 2021년 7월 25일까지만 확정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공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되더라. 옛날에 5년이다가 10년을 바꿔줬어요. 이것도 히스토리는 되게 긴데, 옛날에 이게 소멸시효 때문에 그래. 소멸시효 때문에. 특히 이제 돈을 못 받으면 소송 같은 걸 하거든요. 소송을 하면 소멸시효가 변경되죠. 그런 거 배운 적 없어요? 10년으로 변경되잖아요. 민사상 일반 채권으로. 변경이 돼요. 상법상 소멸시효 배우죠. 그쵸? 상법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인데 이 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 단계 소멸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단계 소멸시효가 오히려 민법이 가잖아, 일반적으로. 그죠? 민법이 많이 간단 말이야. 도급채권 이런 건 3년 뭐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민법상 3년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민사상 채권은 또 10년이야. 그럼 이건 상사채권이라도 민사채권으로 변경돼 있어. 소송이 되면은. 그래서 상사채권이라도 그렇게 되면 10년이 많이 가. 그래서 현실에서 10년 있다가 대손의 소멸시효가 오는데, 대손세유가 오는데 부가세법 5년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어마어마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10년까지 왔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한 15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15년까지 회사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대손이 예를 들어서 실제 발생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손이 발생하는 날이 이날이라고 해볼게요. 이날. 2011년 1월 4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는 2021년 1기에 받느냐 아니면 2기에 받느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2021년 1기냐 2기냐. 자, 1기라고 생각하는 분, 2기라고 생각하는 분, 아니면 요 날이다. 요 날. 2020년 2기다. 지금 함께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요 날까지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요 날까지만 되는 거고, 요건이 이런 것뿐이야. 이 날짜로 가는 거야, 무조건. 대손이 실제로 확정된 날로 가는 거야. 설령 이날 대손이 확정됐을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 2021년 7월 20일 날 확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날까지만 확정되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2021년 1기에 대손세액 공제 받는 게 아니라 그 날짜가 속한 과세 기간에 대손세액 공제 받습니다. 날짜가 속한,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짜가 속한 과세 기간,
맨 의에서 맨 위에 네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의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네 번째 요건은, 세 번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 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세무서에서 매출 누락이다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증가했는데 저쪽 상대방에서 못 받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대손세액 공제에 포함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건데, 일단 대손세액 공제는 예정 때는 못 받아요. 확정 신고 시에만 정산을 해줘요. 확정 신고 시에 뭐를 제출해야 하냐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 신고서. 대손세액을 증명하는, 대손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류 제출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리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고, 법인세법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법인세법상 대손 사유가 충족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고 대손세액 공제로 받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볼게요. 네,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매출 채권이 부가세 포함 110이 생긴다고요. 그죠? 그리고 매출 100이죠. 그쵸? 그리고 예수금 10인데 이 예수금 10은 어차피 국가로 갖다 냈던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내가 못 받는 돈은 110이잖아요. 110. 그렇지만 이 110 중에 10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국가로부터 세액공제 신청하면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부가세법상. 법인세법상 손금은 얼마가 되는 게 맞겠어요? 100만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부가세법상 세액공제 신청을 안 하면 법인세법상 손금은 얼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1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00이 될 수도 있고 110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그것까지 회계 처리해드려야 돼요. 표정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기본 강의 하는 게 아닌데 대손 세액 공제를 받아야,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저 중에 현금 몇 개는 들어온다는 얘기야. 10개는 들어온다는 얘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 매출 채권 110이 없어지고 100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대손 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대손세액 공제를 못 받으면 공제를 못 받는다. 그게 포기하고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현금 제로라는 얘기예요.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변에 매출채권 110은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110이 오로지 다 대손 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110을 다 경비 처리할 수 있다. 부가세 포함해서. 1번도 많이 나오는 지문이고 법인세법에서도 의미가 있다. 즉 대손 사유가 발생한 부가세 예수금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와 법인세법상 손금 처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부담 최소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뭐가 더 나은 거예요. 부가세법에 따라 현금을 10 다 돌려받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에 대한 법인세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실제로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럴 수가 있어요. 얘는 다시 돌려주고 이걸 다시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서류 진짜 이거 안 해줘도 되는데 해주는 거잖아요. 소비가 다 끝났는데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대손 확정 시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 받은 사실을 공급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 통지해줘야 돼요. 너 매입세액에서 까야 된다라고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공급
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겠죠. 이해하셨죠? 세액을 다시 바꿀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공급받은 자는 저쪽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가는지 알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차감 납부세액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구조는 충분히 익숙하게 만드셨을 테고, 이제 경감세액공제 한번 볼게요. 신용카드 매출여표 발급 세액공제 우리 전에 봤었던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일단 대상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 영수증 발급 의무자인데 법인 사업자는 안 되고요. 직전 연도 기준이에요. 직전 연도 기준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 주유소 뭐 이런 데들 얘기했었죠. 제외한다라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1.3%가 적용된다. 대신 연간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여러분 과세기간 단위가 아니라 연간 한도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시험 문제 계산형이 이렇게 잘 나와요. 자, 보세요. 2기 때 내가 매출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곱하기 1.3%를 계산했어요. 그때 한 700만 원 나와. 근데 문제 보니까 1기 때 400만 원 세액공제 받았대요. 그럼 연간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2기 때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2기 때 계산한 게 700만 원이라고 해서 적용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자신고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신고하는 건데요. 이거 제도 이제 없앨까 생각 중인데 납세자들 혜택을 주겠다고 10,000원, 신고서 한 장당 10,000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세무사 시험은 안 나오는데 회계사 시험은 가끔 나와요. 그래서 10,000원의 혜택을 준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세무대리 이런 건 모르셔도 되고 예정신고 때는 환급을 원칙적으로 해주지 않아요. 조기 환급이 아니라면. 근데 예외적으로 조기 환급은 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조기 환급 못 받아서 그때 환급 못 받은 게 있으면 확정 때 같이 차감한다는 얘기고요. 예정 때 개인 사업자들은 부가고지를 원칙으로 해요. 법인 사업자들은 늘 신고하지만 예정 때 그 개인 사업자들은 부가고지 받았기 때문에 그거 낸 거를 빼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가고지했다는 얘기는 1월부터 3월에 매출 신고를 개인 사업자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매출을 다시 신고하고 부가세를 계산하는데 이미 냈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납부세액처럼 차감해준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